21년 11월 25일 생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저는 코인 시장의 상황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격은 상승을 했고 아직까지 30분 봉으로 봤을 때는 상승 쐐기형에 가까운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패턴을 그리는 게 이게 하락을 점찍는 패턴은 아니에요. 모든 패턴의 결과는 완성된 이후에 나온다.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한 부분입니다. 지금은 하락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뚫렸을 때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접근 방식을 여러 가지 패턴을 그릴 때 이 상승하는 패턴과 하락하는 패턴을 그려놓고 이거는 상승할 거야, 이거는 하락할 거야 라고 판단하지 말고, 패턴을 그려놓는 거는 이렇게 이제 하락하는 패턴 같은 경우는 하락할 때 대응을 위해서 그려놓는 거예요. 대응이라는 게 손절도 있고 공매도도 있을 거고, 또 상승하는 패턴도 매수와 공매수를 위해서 뚫렸을 때, 이런 추세선을 돌파했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하기 위해서 그리는 거지 이 안에서 예측을 위해서 그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약간의 상승 쐐기형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뚫리게 되면 제가 항상 얘기했던 대로 출발점이 목표가가 되고 중간 지점이 이제 1차 목표가가 될 겁니다. 뚫리지 않는다면 좋겠지만 뚫리면 위험한 상승 쐐기형 패턴이라는 거. 그 다음에 저항선을 제가 한 6만대 정도 원래 그려놨었거든요. 근데 오늘 차트를 보면서 비저블 레인지를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물론 이제 과거에는 여기 매물대가 좀 더 적을 겁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매물대를 보면 강력한 매물대가 여기까지 차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저항선이 한 6만 700 정도만 돌파해준다고 하면 시장을 조금 긍정적으로도 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아직까지 시장의 자금이 전체적으로 빠지는 현상이 나오진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현재 상황에서 사실 이 안에서의 움직임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짧게는 상승 쐐기형 패턴이 보여지고 있고 돌파했을 때는 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위로는 중요 저항선을 뚫어줘야 이게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알트코인을 제가 한번 봤거든요. 지금 이제 오르는 것들은 꽤 많이 올랐어요. 샌드박스나 디세트럴 랜드나 보라, 모스코인 이런 것들, 휴먼, 스케이프 몇 개가 위에 좀 많이 올랐죠. 엔진코인도 제가 들고 있는데 엔진코인도 꽤 많이 올랐더라고요. 근데 이제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오른 애들은 티가 안 납니다. 여러분들 매수한 평단가랑 비교해 보면은 수익권이 이게 아래쪽에는 별로 없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락 추세를 그리는 것도 많고 올라도 많이 못 오른 코인들도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느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코인을 선택해서 들고 있을 거예요. 안 사신 분들도 있겠지만 들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의 코인이 들고 있는 게 왜 내 코인은 오르지 않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주도주를 선택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주도주라는 건 시장에서 테마가 있을 수도 있고, 지금은 NFT가 테마가 있죠. 아니면 시장에서 시장을 주도하는 코인, 그러니까 오름폭이 상승폭이 높고 실제로 주식에는 시총도 높고, 그 다음에 같은 분류에서 가장 많이 오른 코인을 이제 주도주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저도 주식할 때도 그렇지만 코인 할 때도 여러분한테 항상 주도주를 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이게 심리적으로 주도주를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시장을 주도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미 상승하고 난 이후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후발주를 사거든요. 왜냐하면 주도주는 이미 올랐으니까 오르지 않은 코인을 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관심밖에 멀어진 코인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심리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가 매수를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주도주를 사지 못하고 항상 후발주, 오르지 않은 친구, 아니면 오히려 더 떨어진 친구, 같은 종목인데 이렇게 고르다 보면은 결국엔 안 좋은 코인을 사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주식에서 주도주라고 하면은 시총이 높은 종목, 그다음에 오름폭이 높은 종목을 고를 수도 있지만, 코인에서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전고점 돌파 종목을 고르면 된다. 꼭 주도주는 아니지만 전고점을 돌파한 코인을 고르게 되면은 주도주를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래에 있는 코인들을 보면은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코인들이 대부분이에요.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아까 얘기한 후발주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싸다고 생각하는 코인이 되는 거고, 결국은 전고점을 뛰어넘은 코인들이 이런 폭넓은 상승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고점을 뚫은 코인을 사야 되고, 문제는 전고점을 뚫었을 때 모든 코인이 다 가는 건 아닐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알파커카 같은 경우 이전에 전고점을 뚫었어요. 뚫었지만 그대로 이 평단가 근처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고점을 뚫었을 때 사되 부분익절은 한 번은 꼭 실행하는 게 좋다. 그래야 이 나중에 이런 높이를 버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 부분익절을 한 게 절대 아까운 게 아니에요. 코인에서는 항상 위로도 힙소가 나오고 떨어지는 현상도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전고점을 뚫었을 때 사서 30에서 50% 정도 자기의 재량에 따라서 부분익절을 한 후에 나머지 물량을 홀딩해야 전반적으로 코인에서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후발주를 사다 보니까 내 거는 안
안 오르고 다른 건 또 올라요. 그러다 보면 또 오르는 코인에 또 따라 타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손절 보고 오르는 코인에 따라 탔다가 또 손절 보는 현상이 생깁니다. 사실 지금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알트코인이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니거든요. 지금 오르고 있는 코인이라도 얼마든지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전고점을 돌파했을 때는 그 상승폭이 손익비가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를 기회를 잡아 산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알트코인 시장에서 오래 투자를 하셨으면은 종고점을 뚫은 코인을 샀을 때는 손절만 명확하게 지켰으면 손해를 볼 일은 절대 없습니다. 종고점을 뚫은 코인들이 더 멀리 가기 때문에. 그래서 코인에서 뭐 사실 시총이나 판단해서 분류별로 판단해서 주도주를 찾기보다는 제 생각에 주도주를 찾는 의미를 종고점을 돌파하는 코인을 사자라는 생각으로 찾다 보면은 좋은 선택을 아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만 접근해도 알트코인에서 굉장히 유리한 투자를 할 수 있어요. 항상 주도주, 전고점 돌파하는 거에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